원장님, 과잉 진료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과 우리 병원에서는 그 과잉 진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진료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잉 진료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진료, B라는 진료, C라는 진료가 있는데 A라는 진료로 마무리될 수 있는 진료를 좀 더 고가의 B나 C로 치료를 한다는 걸 보통 이제 과잉 진료라고 하죠.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요, 충치 치료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치과에 갔는데 충치 치료할 치아가 5개라고 진단이 내렸어요. 그리고 어떤 재료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총 치료비는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게 5개가 정말 맞나? 좀 더 저렴한 곳은 없을까? 라고 해서 다른 치과에 가셔서 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치과에서는 이게 뭐예요? 5개가 아니라 10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치아를 가리키면서 10개가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치료비도 예를 들어 15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전에 있는 치과가 잘못한 걸까? 가장 최근에 간 치과가 과잉 진료를 하는 건 아닐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게 이렇게 이제 충치 개수 가지고 과잉 진료 여부가 판단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충치 같은 경우는요, 잘 생각해 보면 현재 진행하는 충치가 있고요, 진행이 안 되는 충치가 있어요. 만약 10대라면요, 학생이라면 대부분은 현재 진행성 충치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충치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이는 족족 모든 충치를 다 제거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30대인데 이런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심한 충치를 먼저 치료를 받고요, 어떤 충치는 진행성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충치는 진행성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분은 진행성이 아닌 정지성 충치인 경우는 일단 좀 지켜보시죠 라고 해서 치료를 좀 미루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치과 의사분은 그래도 이건 지금은 정지성으로 보이지만 속을 정확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깨끗하게 다 제거하고 충치를 받죠 라고 해서 모두 다 치료를 권하는 치과도 있어요. 이게 어느 분 치과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는지는 이게 정확하게 딱 선을 그어서 재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5개 진단이 나왔던 그 치과, 10개 진단이 나왔던 치과, 만약 5개 나왔던 치과에서 말씀하신 그 충치 치아를요, 이 뒤쪽에 있는 치과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치아는 꼭 치료를 받는 게 맞겠죠. 근데 나머지는 만약 나 지금 당장 치료받기가 좀 그렇다, 좀 저도 좀 미심쩍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치아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1년 뒤에, 그런데 이 검은 손으로 보이는 충치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정지성 우식이 맞아요. 그런데 검은색이 좀 더 커졌다 라고 보이는 치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치아는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제 판단 기준, 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과잉 진료다 아니다라는 게 이제 충치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이 다음으로는 충치 치료의 재료입니다. 어떤 곳은 레진으로 해서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떤 곳은 이건 무조건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의 정밀성이나 그런 걸 보면 현재까지는 인내 치료가 좋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씹는 면에 있는 충치를 제거하고 인내이 치료를 한다는 게 비용 대비 굳이 따져보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에서는 그곳을 바로 메꾸는 레진이나 아니면 보험되는 재료를 권해드리는 거고, 어떤 치과에서는 이왕 한번 치료 받으실 때 확실하게 하시죠 라고 해서 인내이 치료를 권하는 치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요, 뭐가 정확히 맞다 아니다 라고 재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충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으로 또 흔하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임플란트잖아요. 이미 빠진 치아라면 임플란트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잇몸 질환이 있는데 이걸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경계선에 있는 치아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치과에 갔을 때는 이건 뽑으시죠, 뽑고 임플란트 하시죠 라고 하고요, 어떤 치과에 가서는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거 최대한 한번 살려보시죠 라고 해서 잇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실 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 치아 살릴 수 있는데 어떡하지? 한번 뽑으면 이건 이 치아의 생명은 끝인데 라고 마음속에 좀 이를 당장 뽑는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으신다면 일단 잇몸 치료 한번 받아보시고요, 절차적으로 해서 잇몸 치료 받았는데도 정 안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잇몸 치료
받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료를 하는 분이고, 당장 뽑고 임플란트 하시죠? 라고 하신 분은 이건 잇몸 치료해도 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극단적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요, 경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경계도 아니고 이건 절대 뽑지 않아도 안 뽑아도 될 만한 치아를 뽑자고 하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냥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네, 단순히 비용 있죠. 그 비용을 나는 저렴한 데가 좋아, 아니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치료비가 더 높은 데가 좋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한 3군데 정도 다니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교집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 치과랑 저 치과랑 좀 다르구나.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이제 한 치과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 선생님께 저 이건 진료를 지금 당장 받을게요. 근데 이건 좀만 더 지켜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